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의 할루시네이션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루시네이션이란 무언가,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게 컨비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한계, 그 다음에 가능한 미래 연구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란 뭐냐? 할루시네이션이란 아까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미지를 주고 설명을 요청했을 때 MLLM이 설명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 때 이미지와 얼라인되지 않은 텍스트를 만들 때를 얘기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 부분이 수영장이거든요. 근데 파킹랏에서 점프하고 있다라고만 얘기합니다. 물론 수영장 뒤에 파킹랏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수영장 위에 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영장이래. 그 주차장 위에 뛰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주차장이 아니라 수영장 위에 뛰고 있죠. 이게 할루시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냐? 그 정확도가 중요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메디컬 이미징 혹은 자율주행 상황에서 예를 들어 이제 뭔가 잘못 인식을 하면은 사람의 안전,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야 할 텐데 당연하겠지만 완벽한 건 없으니까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설명드릴 부분을. 그래서 제한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름은 컨비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컨비즈는 트레이닝이 필요 없습니다. 트레이닝이 필요 없는 MLLM의 디코딩 메소드. 디코딩 메소드란 쉽게 생각하면 인퍼런스 하는 방식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T2I, Text to Image Generation 모델.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달리 스테레오 디퓨전과 같은 텍스트를 집어넣으면은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제너레이션 모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할루시네이션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결과부터 보여드리면 저희 방식을 사용하면 jumping over a pool 이렇게 수영장 위를 뛰고 있습니다. 라고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MLLM을 트레이닝하는 것이 당연히 이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매우 비쌉니다. MLLM을 학습할 수 있는 연구 그룹은 아마 전 세계로 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GPU의 요구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저희는 트레이닝 없이 이제 학습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트레이닝 프리 메소드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보통 어디냐? 왜냐면 MLLM 아까 봤듯이 이미지 인코더부터 해서 중간에 있는 프로젝션 레이어 아니면 랭귀지 모델로 어떻게 넣느냐 아니면은 뭐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 경우는 트레이닝 프리잖아요. 그럼 뭘 건드리냐? 이분들은 디코딩 스트레이지, 그러니까 디코딩 전략을 바꿉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MLLM의 그 디코딩 전략은 그리드 서치, 빔 서치, 뉴클리어 샘플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이 할루시네이션 완화에 그렇게까지 효과적이지 않았다라는 게 기존 연구들의 관측이었고요. 이거를 좀 더 개선을 해서 할루시네이션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트레이닝 프리 메소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how, 즉 어떻게 그 로직 디스트리뷰션을 조작할 수 있을 것이냐,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을 것이냐. 두 번째 포인트는 어떻게 그 매니플레이션을 위한 시그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랭귀지 리스폰스가 나오기 전에 이것을 로짓이 나오게 되는데 로짓 중에 이제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토큰이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로짓 분포
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게 할루시네이티드 토큰이라고 한다면 내려야겠죠, 점수를. 점수를 어떻게 내릴 것이냐, 그리고 어떤 정보를 사용할 것이냐. 자, 이 두 개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릴 그 기술은 오페라 CVPR 2024, 즉 올해 6월에 나온 기술이죠. 자, 이 기술은 그 어느 영역, 어느 패턴을 보이느냐. 그래서 그 할루시네이션이 주로 발생하는 패턴을 분석을 해서 그 패턴을 완화시키는, 즉 시그널을 어그리게이션 패턴스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수식이 있죠. 수식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패턴 스코어를 합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얘가 이제, 로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정확히는 엔트로피죠. 근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로짓을 어떻게 만들었다, 어떤 패턴을 분석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VCD입니다. 얘도 올해 6월 CVPR 2024에 나온 거고요. 그 비주얼 언설턴티라는 시그널을 사용합니다. 이런 인풋 이미지가 있을 때 바나나의 색깔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바나나의 색깔은 보통 노란색이거든요. 뭐 가끔 초록색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검은색 바나나는 많지 않죠, 세상에. 그래서 자, 이런 경우는 보통 물어보면은 바나나의 색깔은 노랗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할루시네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 이미지를 열화시킵니다. 고의적으로 열화를 시키고 열화된 이미지에 로짓을 관찰하면 이렇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오리지널 비주얼 인풋은 블랙이 이제 숫자가 높게 나온다면 그 열화된 이미지의 그 로짓 분포는 옐로가 가장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옐로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블랙이 나오면 좋잖아요. 블랙이 물론 지금 좋게 나오고 있지만 이걸 더 스코어로 높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그 열화된 이미지와 오리지널 이미지가 만드는 로짓 분포를 사용해서 얘를 컨트라스팅,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대조를 해서 차이가 심한 거를 좀 바꾸고 차이가 없는 거를 그래서 contrast the logit distribution of original visual input과 열화된 비주얼 인풋에 대조를 해서 로짓을 매니플레이션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발생한 곳은, 지금 차이가 많이 발생했죠, 이 세 번째 그 토큰에서. 이건 분명히 뭔가 있다, 이건 좋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이가 없죠, 얘네들은. 차이가 없는 거는 그냥 우리 관심이 없습니다.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뭔가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한 토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이 첫 번째 토큰이 1등이 아니었는데, 여기서 컨트라스티드 로짓 디스트리뷰션 보면은 첫 번째 그 토큰이 지금 스코어가 가장 높죠. 뭐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토큰 같은 경우는 그닥 바뀌지 않았죠. 자, 이거 같은 경우도 크게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에 로짓이 줄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루시네이션을 완화하는 겁니다. 이게 VCD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에 나온 기술이죠. 그 다음에 HARC이라고 불리는 ICMA 2024, 이건 올해 7월입니다. 아까 본 CVPR 2024의 한 달 후 기술이고요. 자, 이때 이 시그널은 비주얼 인포메이션을 좀 더 파인하게, 그러니까 좀 더 파인하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좀 더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 오리지널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할게요. 해변이잖아요. 해변에서 어떤 사람이 시계를 들고 가고 있어요. 이 시계가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누가 시계를 해변에서 들고 가고 있겠어요. 보통은 이런 자세면 해변이란 컨텍스트를 고려했을 때 서핑보드 혹은 뭐 책일 수도 있겠죠. 근데 시계는 아닙니다. 시계를 들고 다니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진이 들어왔죠. 자, 이때 다양한 관점에서 관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관점에서 이제 관찰을 해서 MLM이 만드는 시그널을 보면은 다르겠죠? 이때 이걸 어떻게 대조를 잘 해서 원하는 로짓을 얻는다.
그게 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비즈라는 저희가 서강대학교에서 그 연구한 기술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저희 연구실의 박예지 학생과 그리고 장부로 교수님 연구실의 이덕영 학생이 함께 연구를 했고요. 지금 이 아카이브 링크로 들어가셔도 볼 수 있지만 이제 조만간 트리플 AI라는 학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기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T2I 제너레이션 모델을 사용합니다. T2I 제너레이션 모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오리지널 이미지를 집어넣어요. MLLM에. 자, 그러면은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겠죠. 이런 경우가 특히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들고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이거를 T2I 모델에 집어넣고, T2I 모델에서 나온 이미지를 이제 보면은 책이 있다고 했으니까 T2I 모델은 책을 들고 가고 있는 맨의 이미지를 만들겠죠. 자, 이겁니다. 이 이미지, 생각해 보시면 아까 VCD가 이미지를 열화시켰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T2I 이미지로 더 정확한 컨트라스팅 이미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티드 이미지와 오리지널 이미지를 MLLM에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클락과 북이 오리지널에서는 점수가 비슷하게 나온다면 MLLM의 그 제너레이티드 이미지가 만드는 그 영역에서는 북이 훨씬 높게 나옵니다. 왜냐? 실제로 북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두 로짓을 대조하면은 VCD보다 더 효과적인 컨트라스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오버롤 메소드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오리지널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그 MLLM이 쿼리 어떤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줘 라는 고정된 쿼리를 받아서 캡션을 여러 개 만듭니다. 다양한 캡션을 만들어요. LLM이기 때문에 그 인퍼런스 할 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자, 이때 이거를 T2I 모델에 집어넣고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미지를 가지고 또 MLLM에 집어넣어요. 이거 MLLM이죠. 집어넣으면 로짓이 나오겠죠. 얘네들을 컨트라스팅해요. 컨트라스팅은 VCD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다만 이때 사용한 시그널이 저희랑 VCD는 완전히 다르다. VCD는 그냥 열화시킵니다. 저희는 T2I 모델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캡션을 만들고요. 두 번째는 이미지를 만들고 오리지널 이미지를 각각 MLLM에 집어넣고 나온 로짓을 컨트라스팅한다. 그러면 로짓이 더 올바르게 바뀔 것이다. 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식을 좀 보여드리면 컨트라스티브 디코딩을 사용하는 논문을 보시면 다 이런 수식이 들어가 있는데요. 즉 how라는 거죠. how는 컨트라스티브 디코딩인데 시그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시그널은 저희는 T2I 모델이 만들어내는 어떤 가상의 생성 이미지다. 그걸 사용하면은 이제 우리가 완전히 다른 형태의 로짓을 얻을 수가 있겠고 그 로짓을 가지고 컨트라스팅 하면은 올바른 로짓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었던 거죠. 이때 알파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대조를 심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설명 끝났고요. 자, 어떻게 우리가 이걸 평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할루시네이션 퍼포먼스고요. 두 번째는 제너럴 퍼포스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의 성능, 당연히 할루시네이션을 완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완화할 수 있는 얼마나 잘 완화했는가에 대한 성능을 보여줘야겠죠. 근데 그 와중에 이게 멀티모델 LLM으로서의 성능을 열화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GP 성능도 봤다.
라는 겁니다. 이때 사용한 매트릭으로는 체어, 할로전 벤치, 포프 세 가지 벤치마크였고요. 그 다음에 MME, 라바 벤치는 제너럴 퍼포스 퍼포먼스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체어 그냥 자세한 설명은 제가 드리지 않고요. 그냥 오브젝트 기반으로 이게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매트릭입니다. 그래서 체어에서 굉장히 저희가 우수한 성능을 본 걸 알 수 있습니다. VCD, 오페라, HARC 이 세 개 다 올해 6월, 7월에 나온 최신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연구한 컨비즈가 더 성능이 좋았다. 그 다음에 VCD와 비교해도 좋았고, 특히 VCD랑 비교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VCD 역시 컨트라스티브 디코딩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한 T2i 모델을 사용한 컨트라스팅이 열화시키기보다 더 우수하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험 결과 더 좋았다 라는 걸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할로전 벤치는 최근에 나온 이제 최신 벤치마크 중에 하나인데요. 참고로 VCD와 오페라 그리고 HARC이 나왔을 때만 해도 할로전 벤치라는 벤치마크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최초로 이벨루션 했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확인해 보면 더 많은 정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디펜던트 퀘스천과 비주얼 서플리먼트 퀘스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디펜던트 퀘스천은 이미지 컨텍스트를 필요로 하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답하기 위해선. 비주얼 서플리먼트는 이미지가 없어도 대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잘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신 거죠. 할로전 벤치를 만드신 분들이. 자, 여기서도 저희는 VCD 오페라 HARC보다 성능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T2i 모델을 사용하는 게 생각보다 좋았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포프는 이제 질문 답변 기반의 매트릭입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가 이 이미지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yes, no로 대답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이게 정답에 맞으면 이제 점수가 올라가고 틀리면 이제 안 올라가는 그런 매트릭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더니 이 세 가지 백본에 대한 성능의 평균이 나머지 세 개의 경쟁 기술보다 더 성능이 좋았다라는 거죠. 자, MME는 이제 제너럴 퍼포먼스를 보는 건데요. MLLM의 일반적인 성능을 보는 어떤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도 저희가 성능이 좋았습니다. 그 말은 저희가 할루시네이션을 완화하는 동안 LLM으로서의 텍스트 생성의 일반적인 성능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떨어뜨리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컨비즈의 성능이 좋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라바벤치. 이건 역시 제너럴 퍼포먼스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인데요. 좋았다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미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T2i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T2i 모델의 성능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T2i 모델 자체가 틀릴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T2i 모델 역시 할루시네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T2i 모델의 할루시네이션을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는 좋은 T2i 모델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언제나 리스크는 있다. 그게 저희 기술의 한계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 봤던 이미지로 생성된 이 캡션을 가지고 T2i 모델에 집어넣으면 이상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앞에서 본 이 이미지는 굉장히 레어해요. 저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이미지를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는데 T2i 모델도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러니까 생성했을 때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만 맞아요. 블루 셔츠를 다림질하고 있었는데 여기선 입고 있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퓨처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T2i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도 T2i 모델이 값비싸거든요. 뭔가 이미지를 잘 섞으면은 더 좋은 컨트라스팅 이미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컨트라스티브 시그널을 위한 최적의 비주얼 인풋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탐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냥 집어넣거든요. 근데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뭔가 스페리어스 콜레이션, 즉 두 객체가 워낙에 자주 같이 등장하기 때문에 두 개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기차고 이거 철길이죠. 철길과 기차는 대부분 같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머신러닝 모델들이 이 두 개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다룰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역시 이제 이걸 해결하는 건 역시 좋은 연구 방향성일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강의고요. 혹시 그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뭐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